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5월 25일 아침인데요.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역시 김정은이가 ICBM을 발사했어요. 지금 이제 ICBM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과 그 다음에 ICBM 발사 준비를 다 마쳤다. 이것이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의 공통된 평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전에 도발 징후에서 ICBM 발사로 딱 특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ICBM이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훨씬 벗어나는 것이고 벼랑끝 전략의 최고조에 올라온 고강도 도발이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후 처음으로 직접 이번 NSC 회의를 주재했어요. 자, 그래서 7시 20분경부터 이제 회의가 시작됐는데, 오늘은요, 이 ICBM 발사를 갖다가 이제 동해상으로 했어요. 순안 쪽에서 동해상으로 했는데,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아침 6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시 37분에, 세 번째는 6시 42분에 세 차례 걸쳐서 발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느 때와 달리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직접 ICBM 발사를 와 관련해서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잠시 후면요, 이번에 처음으로 주재한 NSC 회의 내용, 북한에 대한 메시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내가 대북 정책, 대북 전략, 이 기본이요,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하고 정반대예요.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이고 모르는 척하고, 또 욕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욕을 김정은한테 먹더라도 꾹 참고 고개 숙이고 쩔쩔매고 대화에 연연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대북 군사적인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 대응 조치 전혀 강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엔에 가서 이제 유엔 결의 위반일 때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이게 바로 문재인식 대응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NSC에서 나온 입장문을 보면 이제 제 평가가 맞을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겠지만은, 이러한 문재인식 접근 방법으로는 정반대로 갈 것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공동성명,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요, 뭐 강경하다, 뭐 온화하다, 뭐 로키다, 뭐 하이키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원칙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칙적 대응이라는 말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강경정책, 온건정책 다 전부 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오늘 도발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레드라인을 벗어났잖아요. 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아주 고강도 도발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는 정반대다. 그러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시기적인 특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왜 했는지. 첫째로는요,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요, 우리 한국하고 정상회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정상회담은 21일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22일 날 넘어가서 23일 정상, 24일 날 어제까지 해서 이제 지금 일본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쏘았어요. 자, 이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불만의 표시다. 자, 여러분들 한미 정상회담 얼마나 강한 이 공동성명이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은요, 과거 문재인 때의 정상회담하고는 정반대예요. 이 정상회담은 그동안에 우리가 5년 내내 비판해왔던 문재인 정책의 대북 정책, 특히 그 비판의 맥락과 같은 내용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북 조치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우선적으로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북한의 핵, 그 다음에 이 미사일 고도화 이런 전략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즉 핵 재래식,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 점입니다. 이거 정상급 차원에서 이렇게 핵 이용한 확장 억제까지 약속한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자, 그리고 연합훈련, 이 확대 실시한다. 실질적 억제력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전개, 그 다음에 연합훈련은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반배운 대표적 사안인데요. 이런 것 전부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자산 전개 조율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더 강화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번 이 정상회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이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북한을 굉장히 자극한 것이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보복,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판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제는 말이죠. 어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카디스를 침범했습니다. 무려 6대가 침범했어요. 중국이 4대, 러시아가 2대의 전폭기를 동원해서 카디스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러가 도발한 바로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도발한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카디스 침입한 것도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강도 수위의 압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했다. 이 얘기는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과 도발, 이게 사전에 굉장히 조율됐다. 코디네이트 되어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일제히 연합해서 한미일 이러한 대북 전략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러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죠. 왜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그리고 일본 방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 일본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쿼드 정상회의를 했어요. 이 쿼드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전부 중국, 러시아 견제, 특히 중국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해외 순방의 의미가 가치 외교의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 진영을 견제 압박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 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적 측면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똑같이 연합체제로 우리 한국을 겨냥한 이런 압박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CNN 인터뷰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어요. 지난 23일 날 인터뷰한 23일자 CNN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보도에 보면, 여기에 보면 바로 북한에 대해서 그냥 옛날 같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 그래서 공을 북한으로 넘겼어요. 예, 공을 북한으로. 북한이 정말 대화를 할 의사가 있을 때 대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는 겁니다. 대화에 쩔쩔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중앙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바로 뭐냐? 한반도 프로세스 3불 정책은 이미 폐기가 됐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국 그리고 북한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북한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지금 이 도발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이게 한미 동맹관계, 한미일 협력관계, 3자 협력관계,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군사적인 압박, 보복,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근본적 원인이고요. 이제 북한의 상투적인 도발의 기본 배경은 동맹 이관을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 벼랑 끝 전략, 통전 전략의 일환이다. 이런 것은 뭐 항상 기본 배경 요인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북 강경련이 득세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 기반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쐐기를 봐가지고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이 보수 강경 목소리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거 공학적 계산도 당연히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 도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요, NSC 입장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내 입장도 나오고 일본 내 입장도 나올 텐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서는 에어포스 1으로다가 전부 실시간으로 바이든한테 보고가 됐다.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요, 미 본토 여기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번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영내 정세를 불안케 하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과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도발과 관련된 얘기는 정리하고, 방금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 최고위급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의장에는 김승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사 42기입니다. 김승겸 부사령관이 합참의장, 그 다음에 육참총장에는 박정환 합동참모차장, 해참총장에는 이종호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그 다음에 공군참모총장으로는 정상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각각 내정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육참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이 모두가 말이죠, 합참 안에 있는 고위 간부들을 쫙 포진시켰어요. 그러니까 육해공군 간의 이 전략적인 조율은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도 연합사 부사령관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도 이 합참의장으로 영전 발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 매 5년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 기념시계가 나오는데요. 대통령 취임 후 기념품 1호로 오늘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발표에서 우선요, 오늘 오전에 국민희망 대표 20인을 초청해서 이 대통령 기념시계를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그 다음에 장애 극복 후 피트니스 선수로 재기에 성공한 김나윤 씨 등이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제대로 모시겠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의지를 담아 마련된 행사다. 그래서 이 기념품 1호에는요, 앞면에는 봉황과 무궁화가 어우러진 황금색 대통령 표장,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요,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대통령에서 이와 관련해서요, 실사구시적 국정 운영을 천명한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하여 심플하면서도 실용성에 중심을 뒀다. 그래서 남성용, 여성용 각 1종을 제작했고요, 대통령실을 찾는 내 외빈들에게 두루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 제작 원가는요, 한 4, 5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선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일정, 행사, 그냥 기념품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침 오늘 이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다가 못했는데요. 바로 어제 나왔던 김대중 칼럼, 동맹이 평화를 정권 교체하고 있다. 이거 오래전 말씀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 내내 평화 타령했잖아요. 근데 평화 타령에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엄청 손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이 깨졌어요. 이미 핵 미사일 고도화, 즉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 때문에 동맹이 날아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을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화를 정권 교체하고 있다, 동맹이.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칼럼의 내용, 정말 동맹,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의 지금 이제 칼럼인데요. 이거를 전량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요약하면 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게 다 요약뿐이에요. 자, 정말 오랜만에 동맹이라는 말을 원 없이 듣고 있고, 지난 5년 동안 동맹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였다. 그 대신 우리는 평화 또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에 묻혀 살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즈음해서 평화의 자리에 동맹이 정권 교체를 이뤘다. 평화와 동맹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평화는 목표이고 동맹은 거기 가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데, 한국 좌파는 동맹이라는 것이 남북의 평화를 그르친다고 선전해 왔다. 그 동맹의 한쪽 축이 미국이고,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이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치된다고 주장해왔다. 저들의 평화론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었고 평화면 어떤 평화건 전쟁보다는 낫다는 논리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이 핵 무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쟁도 어떤 동맹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 윤 정부의 의지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군사적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도록 각 당사자들 간의 편먹기, 편짜기 같은 연대 내지 동맹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혼자서는 힘드니까 입장이 같은 또는 가치를 공유하는 쪽끼리 힘을 합치는 것, 그것이 바로 동맹의 요체다. 동맹은 전쟁 그 자체보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진정한 동맹의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의 압제라는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는 스웨덴은 200년, 핀란드는 75년간 러시아의 눈치를 보며 군사적 중립을 선택해왔다. 그랬던 이들 두 나라가 나토 가입을 선언한 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우크라이나에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평화와 중립에 매달리는 것이 자국의 안전과 독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구소련에 병합됐다가 1991년 독립한 발트 3국의 하나인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서 평화의 허구성을 주장하며 푸틴과의 거래를 단호하게 배격했다. 평화는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2차 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소련의 잔혹한 탄압, 반대자의 추방과 살해, 그리고 우리 문화의 말살은 여전히 계속됐다. 침략 행위가 보상받도록 허용하는 그런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칼라스 총리의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행위가 없다고 해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환경, 즉 자유, 민주, 인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아니 그런 것들이 탄압받고 반대자들이 투옥되고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총성 없다고 그것이 평화일 수는 없다. 그런 평화는 위장된 평화다. 전쟁만 없으면 평화라는 종북 좌파의 논리는 허구적일 뿐 아니라 애악적이다. 그렇다고 동맹이 공짜는 아니다. 만명 통착도 아니다. 동맹은 한마디로 후원군을 두는 것이다. 모든 국제관계에서 공짜는 없다. 얻는 것이 잃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고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대가로 북한의 험한 대응을 예상할 수 있다. 또 중국의 그 고약한 제국주의적 협박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실물경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사태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좌파 정권이 동맹을 겉돌아서 삶은 소대가리 말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중국 신경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난 5년간 온갖 수모를 견디고서 우리가 얻은 것은 속국 취급 말고 무엇이 있는가? 지난 5년간 평화만을 주문처럼 외워서 얻은 것은 북한의 기고만장뿐이다. 다행히 한미 간의 동맹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과거의 동맹이 약자와 강자의 등에 업히는, 그래서 때로는 하향적이고 시혜적 관계로 설정되었다면 지금의 동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됐듯이 기술, 경제, 가치, 제도의 동맹이라는 수평적 구도로 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위상을 크게 높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군사적 안보적 시각으로만 폄하해온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에도 주목받을 일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미국이 베푸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도 도움을 얻어가는,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장치로 탈바꿈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좋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왜 한미관계가 중요한지, 동맹이 왜 중요한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기 시에는 냉전이라고 하는 많은 국제관계에서 이 편먹기 게임이다. 편끼리 싸우는 게임이다. 사회주의 진영 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편싸움이에요. 이렇게 편싸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냉전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힘도 없는데 가운데 중간지대, 회색지대, 전략적 모호성,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편먹기 시대에는요, 편을 제대로 딱 치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 이익이, 우리 안보가 커져요. 그래서 지금의 편먹기는 바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전형적, 기본적, 원칙적 국제관계의 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지는 방송에서요,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조치 방향, 이런 거를 전부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